예, 클로징 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0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정도면 좋잖아요. 아, 올라오고 있네요. 네. 네. 양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 막판에? 네. 역시 그런 긍정적 마인드가 수익을 만드는 겁니다. 9분 남았으니까요. 이야.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0.6% 마이너스 3131. 이게 양전할 수 있을지 박하윤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1% 넘게 떨어지면서 3100 깨져서 네. 3050? 요 정도에서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예, 오프닝 벨 할 때가 분위기가 제일 안 좋았습니다. 1시간 내내 전략 세우면서 진짜 전전긍긍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래도 0.6% 정도면 아침에 너무 고생해서 그런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60일선은 확실히 지켜주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추세가 꺾이지는 않지 않았나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 네. 두 분 모셔볼까요? 모셔요? 알겠습니다. 아닐까요? 네. 일단 오실까요? 아니요, 지금 모시죠 뭐. 네. 예. 재규 이재규님 반도체 아저씨 김장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멘트 먼저 들어볼까요? 재규님부터. 뭐 시장에 대한 코멘트죠. 다른 코멘트 하실 거 뭐 경제부총리 코멘트, 그건 아니고. PBR10에 대한 코멘트? PBR10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좀 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정부 실드. 그렇게 되나요? 이게 좀 실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좀 불편한 내용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장 초반부터 우리 시장 굉장히 안 좋았죠. 미증시도 오랜만에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버블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안 좋게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기관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매도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 전 여기서는 그래도 하반 경직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혹시나 제 화면이 나오면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양 전환이 됐죠. 우리나라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음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캔들 기준으로 8거래일째 음봉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뭐 시장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았고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온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체감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하락이 좀 크게 나오면서 단기적인 바닥을 한번 잡아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나라 뭐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요, 뭐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고, 뭐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약간의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의 하반 경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장 초반에 SK하이닉스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낙폭이 커졌는데 요거 이제 장중에는 수급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 마감되고 나서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을 때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단기 저점이 좀 나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종가까지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인 것 같고 김장일 본부장님은요? 네, 전체적으로는 예상했던 수준보다 조금 더 좋았어요. 저는 타방송에서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면 어저께 우리가 0.8% 빠졌죠. 생각보다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그 버블론, AI 버블론과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조금 경계감이 미국을 자극했는데 우리가 어저께 미리 맞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정도 빠진 정도로 빠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코멘트를 아침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봤을 때 아까 2%까지 빠졌을 때 야 이건 너무 과하다. 여기서 지금 파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코멘트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행스럽게 그 이상으로 지금 끝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재규님 말씀하신 거랑 대동소이한데 저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윗단은 다시 올라갈 때 윗단이 얼마나 뚫을 수 있냐는 것은 여전히 좀 로드를 가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트 궁금한 거 있어요? 저요. 그래도 코스피가 외국인이 오늘 샀다 팔았다 막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지금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응.
여기 왜냐면 원래 더 컸으니까 팔던 게 아니에요? 지금 제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아 제일 많이 팔고 있어요. 코스닥이네요. 코스닥 360억 원. 예, 시장은 보고 와야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시장은 보고 와야지. 예. 죄송합니다. 네. 뭐 그래도 저는 왜 그랬냐면 이게 코스닥이었는데 이 환율이 1,399원 80전 거의 1,400원까지 올랐잖아요. 1,400원까지 올라왔어. 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더욱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할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일단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물량 같은 경우는 저는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이 정도 매도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시장이 꺾이거나 정말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올 때는 외국인들이 1조 넘게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물 같은 경우도 매도 계약수가 굉장히 적어요. 뭐 만 계약 정도 매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장후반부까지 계속해서 밀린다. 우리가 원웨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선물 쪽에서 매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좀 견조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너무 공포심이 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장 초반부터 사실 그 비차익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덜 밀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반등이 좀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행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이 제가 앞서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ADR이라는 지표를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ADR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수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73, 75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오다가 탄력도가 둔화된 게 벌써 한 달 정도가 된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좀 시장 자체가 크게 밀리면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좀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까지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제 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종목군들, 뭐 조방원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조선과 방산과 원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최근엔 또 컨텐츠 관련주라든지 엔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하반기 때 어디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할지 여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좋았던 쪽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략을 할지 아니면 새롭게 올라오는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 정도 되면 좀 더 윤곽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은 또 이제부터 9월이니까 좀 지켜보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좀 혼나더라도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뭐 제약바이오나 우리 시장에서 좀 캐파가 큰 업종들이 계속해서 강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쪽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종목도 좀 버텨주거든요.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었던 섹터죠. 그래서 이쪽으로 자금이 좀 돌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과거에는 상반기 때 좋았던 종목들이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좋았던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이번엔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다음 주예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죠. 뭐 잭슨홀 미팅도 있고요.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시장에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저는 9월 달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우리가 금리 인하 확률이 90%가 넘어갔을 때가 사실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 뭐 CPI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자리를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간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도 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 것 같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내일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본회의 거기서 이제 상법과 관련돼서 개정한 세제에 관련되어 있는 법안 자체가 진행이 되면 불확실성이 좀 제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좀 더 뚜렷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께 오늘 여쭤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땡땡땡 많은 분들이 쳐주고 계신데요. 드가님께서 발사해 주셨고요. 닥터 K 형님 오셨고요. 권종근님 땡땡땡 이제 올라가기만.
그리고 L1J7님께서 대만은 오늘 3%나 빠졌고 일본도 오늘 본격 조정 시작된 것 같은 나스닥도 또 빠질 듯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증시는 진짜 크게 빠지다가 그래도 반 정도 말아 올려서 마감을 한 거 보면은 정말 증시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오고 마이 뷰티풀 엔젤님 볼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RMBM님 땡땡땡 전효민님 땡땡땡 그리고 안지연님 은미채님 들어오셨고요. 무지개님 또 들어오셨고요. 멀티님께서 하이닉스 이렇게 속절없이 두드려 맞을 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또 앨리스 정님 들어오셨고요. 또 암살자 안젤리나 존버님은 자동차는 배당 때문에 버틴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기관 왜 살까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네. MH와우님께서는 PBR 10배 땡땡땡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곡동 단타족 형님께서는 작년 삼촌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여자친구 지혜가 없는데. 지혜 여자친구예요? 지혜 이런 거 요즘 논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사고 치는 아저씨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이 손가락 사이버 손가락 출동해가지고 다 찾아냅니다. 네네. 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혜를 내려달라 그랬어. 지혜 한번 말씀을 들어보죠. 자, 일단은 그냥 전반적으로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모닝벨이 아니고 뭐였어? 오프닝벨에서 도망가자 그랬어. 누가? 진짜? 제가 그렇게 꼬드겼어요. 두 분을 여미사님하고 보노님하고 꼬드겼어. 안 통할 것 같은데? 네? 안 통했어. 아니야 도망가자고 했어요. 일단 조심하세요. 난 전화하고 해야지. 아이 안 나오셨잖아요. 수요일에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전화해야지 그래도. 여미사님이 일부러 그래서 지금 자리를 메꿔주고 계신 건데 어쨌든 간에 네. 두 분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생각이 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현금을 챙기자 이런 기조였습니다. 근데 저도 동의하거든요. 사실 아까 재규님이 이 차트를 잘 보여주셨지만 오늘 양봉으로 올라온 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맞아요. 당연하지. 진짜 다행인데 피넛 추세는 이미 꺾었다. 무너질 때가 돼서 얻어맞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제 생각은 이런데, 그러니까 오늘 올라와 줬으니까 오늘이라도 도망가야지. 환율 1,400원 왔어. AI 무너졌어. 일본 무너져. 미국 무너져. 여기서 미국 한 방 더 맞으면 끝이야 끝. 그렇다고 우리나라 로컬적으로 정책에 뭐 드라이브 걸 게 있어? 계속 어디에 저기 고위공직자들 화면 비추면서 고쳐. 화면 비추면서 고쳐. 그리고 이거는 이미 벌써 추세가 일단 단기적으로 배는 떠났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여쭤볼게요. 오늘 덜 빠진 거는요. 그 어저께 나온 뭐죠? 우리 그 원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한참 어려울 때 그랬고 또 하나는 뭐 크게 영향을 안 미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버티게 된 것 중에 한 원인을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한다. 그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석은.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가지가 힘을 받쳐주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저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확률이 1390 가는 건 이거는 좀 매우 찝찝해요. 네. 왜냐하면 왜 그럴까? 외국인이 한국의 지금 정책 방향에 대해서 더럽게 불만이 많거든요. 노랑 봉투법, 그다음에 KB 금융지주 와가지고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오늘은 뭐 안 빠졌습니다만은 그래서 한국의 근본적인 이 나라의 지속적인 투자를 배당이건 뭐건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다시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전원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얼마나 그 전고점을 해러 갈지 저는 거기에서 여전히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엔비디아 나오고 마이크론 나오고 뭐 한미 정상회담 나와서 구체적인 다 잘 나와서 3,200 한 50, 80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정도로 힘을 다시 낼지는 저는 여전히 좀 퀘스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결국 갖고 있는다 그래서 얼마만큼 업사이드를 볼 것이냐는 퀘스천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큰 자신은 없어요. 그래요. 자신이 리미티드했어요.
거기다가 앞으로 나올 그런 뭐 잭슨홀이나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뭐 기업들의 실적 여기도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 한일은 별거 없을 것 같고 잭슨홀도 별거 없을 것 같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뭔가 우리가 엄청나게 트럼프를 꼬드길 수 있는 뭔가 something to offer 할 수 있는 게 투자로 연결되면은 의외로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나 이런 게 한번 치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3,200 한번 다시 가겠죠. 그 정도입니다. 근데 환율이 1,360, 50 이렇게 내려갈 정도로 믿음을 줘야 돼. 누구한테? 외국인한테. 이건 다른 문제예요. 예. 한미 정상회담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가 좋지가 안 떨어지면 아마 올라갔을 때 또 프로핏 테이킹을 또 적절히 해나가면서 간보기 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거꾸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재규어 형님은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은 시장이 불안정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제가 그 한마디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지금 근데 오늘 아침에 생각보다 저는 너무 많이 밀렸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저점을 좀 형성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 5,000원 넘게 매도가 나왔는데 요거 장 초반에 원전 쪽에 대한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원전 쪽에 대해서 뭐 어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 내용들 잘 따져보면 1월달, 2월달에도 나왔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국가 자체가 제한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만약에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건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후반부에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신용 잔고가 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 9개월 만에 최대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밀리면 낙폭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저도 좀 비슷해요. 우리가 직전 고점을 넘어갈 만큼의 체력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다라는 관점도 아니기 때문에 전 여기서부터는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뻔한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선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저는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다만 여기서 우리 시장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강하게 베팅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 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7월 달에는 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조정인데 직전 고점을 넘어가기까지는 좀 힘이 모자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너무 부정적으로도 너무 보수적으로도 볼 필요가 없고 일단 다음 주까지 좀 기다려보자. 다음 주에 뭐 우리 PC도 나올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세제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 거거든요. 거기서 좀 더 방향성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 다 그래도 죽다 살아났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김장현 본부장님한테는 아까 그 민트가 환율 여쭤봤는데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지금 환율이 1,399원 40전까지 올라갔어요. 사실상 1,400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요인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뭐 하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 잠깐 볼게요. 예. 그 자료 중에서 페이지 2페이지 잠깐 볼까요? 2페이지 한번 봅니다. 네. 그 어저께 나온 기사 같은데 어제 말씀드렸나? 보통 연초에 글로벌 IB가 한국을 방문하죠. 무대기로 사람들은. 그래서 연초에 분위기 어떤가 보고 파악하고 가거든요. 와서 우리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 CEO, 회장 이런 사람. 박현주 이런 분들. 뭐 하여튼 뭐 KB금융의 회장 이런 사람 만나는데 이번에는 9월달에 지금 온다는 거예요. 한국에? 네, 왔다는 건지 온다는 건지 제가 정해. 하여튼. 왜요? 그래서 이례적이라 이거죠. 왜? 정부가 금융기관을 자꾸 압박을 하니까. 뭘 압박해? 여기 나오잖아요. 재무 탕감해주고 뭐 교육세율 높이고 어쩌고저쩌고. 교육세율? 아무리 0.5% 하는 거 교육세 세금 1% 올리면 그거마다 1조 나가거든요. 금융기관이. 그럼 배당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 금융기관 있잖아요. 우리 금융기관 금융지주 그거 최대 주주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외국인이 60% 70%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KB, 신한, 하나
우리 보면은 77%, 60%, 67%, 47%가 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네, 근데 이것이 배당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다음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봤는데 혹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요거는 노랑봉투와 관계 없습니다. 요건 노랑봉투와 관계 없고 자꾸 뭐 이렇게 뭐 상생 펀드 해라, 뭐 해라, 그다음 세금 올린다 하니까 이분들 화들짝 놀라서 왔다는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요 기사 말고도 좀 전체 분위기가 있어요. 저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자금. 한국에 들어오는 자금이 주춤할 수 있거나 저번에 들어왔던 도식이 잘못하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간보러 온 거예요. 간보러. 예. 만약에 환율이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거꾸로 앞뒤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고 저는 정치적인 아니고 노랑봉투법이 뭔지는 알아요. 그리고 사례도 알고 저도 저 친구들도 있으니까 여러 사례 있는데 운영하는 법의 문제냐 우리의 철학의 분야에 따라 정부에 따라서 그거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외국인들의 첫 반응은 그다지 썩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다 영향이 줄 소지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정치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 자기 정책을 밀어나가거든요. 지금 그래도 지지율이 60% 떨어졌다 하도 그래도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를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이 환율에는 단기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될 판국에 원화가 강세를 만들지 못하고 그걸 미룰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예.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막 떨어질 때 혼자 대한민국이 좀 버티고 더 잘 나가고 2,600에서 3,200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사실 로컬 정책적인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해서인 건데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코멘트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봤어요? 봤죠. 네. 코스피 치면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표정도 표정 가지고는 그러지 맙시다. 아니 너무 예. 발언과 함께.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고윤철 기재부 총리께서 코스피 그 PBR이 얼마인 줄 아냐 주가 순 자산 비율로 이소영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처음엔 대답을 못하고 주변에 참모들이 다수가 10 정도 이러니까 10 정도라고 해서 이소영 의원이 1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PBR이 10이면 코스피는 지금 3만이다. 이런 조롱 섞인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분이 저는 이거를 잘 모를 수도 있다고 하면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실드의 영역을 넘어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진지하시니까. 그러니까 PER로 잘못 들었다고 쳐. 그렇더라도 저는 본질은 뭐냐면 네. 오히려 코스피 5천을 외쳤으면 목표 자체가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되게 꿈 같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가 들고 나오는 메시지랑 노력도 그 꿈에 매우 가까울 만큼 매우 비현실적이고 매우 노력이 많이 들어간 정책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더 많은 신뢰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지금 저 정부 기재부랑 민주당 초반 때랑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은 지금 50억에서 10억 뭐 이런 자꾸 뜯어가려는 얘기들을 하는 게 이 코스피 5천을 외치는 목소리랑은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액션과 노력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또 PBR 10 발언 자체가 굉장히 더 부각되는 거 아닌가. 뭐 실수일 수도 있죠.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헷갈렸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코스피 5천을 외치면 그러면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액션들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더 아쉽게 부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 두 분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재균님부터.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던 게 4월 달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많이 붙었던 거죠. 그래서 코스피 5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를 하겠다, 주주 환원이라든지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행보를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글로벌 IB에서 우리나라에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이런 정책적인 방향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대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이제 시장 참여하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고 뭐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 부분이라서 좀 답답한데,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번 25일 날 이제 본회의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텐데,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는 이거는 뭐 이거 제가 쉴드 치는 게 아니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갑니다. 예.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방어해야 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보시면 현대와 기아가 아까 전에 뭐 배당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뭐 환율이 좀 올라가면 유리해지는 구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잘 먹히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이런 뭐 코스피 5천과 정책적인 방향이 좀 딱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쏙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쏙 마음에 드는 건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더 봐야겠죠. 이게 되게 웃긴 게 네. 상황을 계속해서 보는 것 같아요. 상황? 그러니까 간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들, 뭐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을 계속 보는 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런 입장을 좀 살펴보는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정해지는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무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눈치를 본다라는 게 좀 그쪽의 우호적인 표현 같은데, 눈치를 본다라기보다는 계속 간 보고 있다. 전 이렇게 해서 이게 정책적으로는 빨리 코스피 5천과 좀 동일시하게 시장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전에 여자친구가 김치찌개 해준다고 불러가지고 간 본다고 지가 다 먹었거든. 끓이면서 지가 다 먹었어.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바닥 끓게 생겼어. 네, 알겠습니다. 예. 김정일 본부장님도 요거 뭐 구인철 부총리 이분이 학력이 무슨 대학교의 물류 박사나요? 물류 박사, 서울대 물류 박사요? 아, 박사는 딴데. 아, 박사는 딴 데예요. 뭐 서울대 어디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 나왔죠. 경영학과는 아니죠. 아마도. 서울대 경제학과 아니에요? 경영학과가 아니지. 아. 중앙대학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경영학과가 아, 아니지. 그래서 주식을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안 했으면. 아, 이분은 부동산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전혀 모를 수도 있고요. 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면제가 안 되지. 아, 당연하죠. 모르면 말을 하지 말던가. 그리고 아니면... 두 번째는 옆에서 그 속닥거렸다는 친구는 누군지 모르지만 혼내줘야 되는 거지. 걔가 못 알아들은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 어쨌든 간에 기재부 자체가 정신머리가 틀려 먹었다. 와. 그런 얘기하는 거지. 얘기할 거 없어요. 아, 시간 아까우니까 다른 거 합시다. 예. 가치 없어요. 뭐 아까 얘기하려다 안 했지만 이분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긴 그렇고 부동산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분이에요. 관심 없으시겠네. 그러니까 더 비판점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더 공부를 해야 오해를 안 받지. 근데 말을 뭐하냐. 시간 아깝다. 다른 거 합시다. 다른 거. 이거 본부장님 전문 요거 한번. 네, 오늘 또 시장을 떨군 것 중 하나가, 이것도 난 웃기다고 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난 이거 진짜 너무 웃기거든요. 네.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How funny. 요거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AI 거품론 등장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4개월 내 최대 낙폭, 팔란티어 9% 하락, AI 관련주, 반도체주 동반 하락. 알트만이 AI 관련 주식들은 버블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아, 어떤 얘기했어? 잠깐만. 알트만 여기 있다. 아, AI 관련 주식이 버블 상태, 이 뒤에를 왜 빼먹었어? 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AI 스타트업들이 AI를 보고 그냥 무작정 뛰어드는 그런 기업들이 무수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버블로 보일 수 있다라고 알트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버블이라고 한 뽐뿌질한 장본인이 샘 알트만 난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가 앞장서서 제일 많이 뽐뿌질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버블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AI가 버블이라고 하는 이 상황과 네. 실제로 여기에 반응해서 하락하는 주식 예. 이런 것들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네. 어느 위치에 와 있다고 본부장님은 판단을 하고 계신지. 내가 한마디로 결정을 내려주고 예. 워드 파일을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 핑계를 찾은 거다. 입니다. 제가 한 3주 전부터 그랬죠. 미국 주식도 버블의 초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계기가 필요하죠. 그 버블 논란 그런 거를 이제 샘 얼트만이 얘기하니까 명민준하고 우리 재규하고 제가 얘기하면 안 들어먹는데 네. 하니까 옛날에 무슨 말을 하고 관계없는 거지. 근데 얘가 왜 얘기했을까? 예전에 기억나세요? 샘 얼트만하고 머스크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할 때 머스크가 뭐라 그랬어? AI 너무 이렇게 빨리 발전하면 안 되니까 AI 발전을 일부러 슬로우하게 하자. 기억나세요? 2년 전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머스크는 뭐 했어요? XAI가 열심히 개발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냐? 오픈 AI가 지금 비상장이잖아요. 엄청나게 적자 보고 있죠. 사업이 다 잘 돼서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근데 옆에 경쟁자들이 많이 늘어났어. 경쟁자들이 뭐 상장돼 갖고 뭐 돈 뭐 펀딩하고 너무 잘 나갔거든요. 견제를 하고 싶은 거야. 견제. 잘 나가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견제를 하고 싶은 이 포지셔닝에서 딱 들어보니까 똥 싸고 화장실 갔다 보니까 옆에 전화가 왔는데 저기 경제학자가 그렇고 JP 모건이 그렇고 쟤네들이 그 주시장이 말이야 PBR이 5점 몇 배래 2000년하고 비슷하대. 그죠? 그러니까 닷컴 버블. 그러니까 얘가 그때 2020년이면 얘 열 몇 살 때거든. 그렇죠. 지가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선배들이 모르지. 얘기 들으니까 그래? 그러면 좀 버블인 것 같은데. 갤러그 할 때인데. 그러니까 이때 한번 견제구를 날리면서 예, 자기 위상도 올리고 자기는 어차피 비상장이니까 자기한테 돈 들어올 거 하려면 다른 쪽에 돈 못 가게 하거나 아니면 힘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지. 똥 싸고 온 것도 기사에 나와요? 갑자기 걔가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쉽게 얘기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옛날 머스크가 오픈 AI 말고 다른 거 자기네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이제는 머스크가 누구지 샘 얼트 막 비난을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는 뒤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난리 친 거 아니에요. AI 천천히 하자고. 그렇죠. 천천히. 너 그거 하면 위험해. 그렇게 되잖아. 우리만 할게. 똑같은 거야. 그런데 주가가 많이 갔어. PBR이 5점 몇 배가 돼서 S&P 500가 2000년 3월 달에 5.1보다 지금은 5.3이라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아규먼트는 옛날부터 있었어. 새로운 거 아니야. 이거는 두산 그거와 정토 시작한 게 아니고 이거 딱 볼게요. 네. 봅시다. 이거. 4페이지. 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 틀렸다.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살짝 했는데 이걸 어텐션 안 했어. 8월 10일에 나온 애널리스트 리포트. 미국 빅테크의 아킬레스건. 이게 지금 버블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뭐 얘기했냐? AI를 투자하는데 AI 업체들이 잉여 현금이 소진되고 있다. 돈이 없어. 현금이. 캐시가. 그래서 금리 인하가 빨라지면 좋긴 한데 그렇게 안 되니까 좀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표를 볼게요. 이거 좀 크게 해주실래요? 8페이지. 네. 이게 핵심이에요. 해주실 겁니다. 네, 페이지 8페이지. 네. 네. 8페이지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좌측에 보세요. 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빅테크 업체. 근데 잉여 현금 흐름이 지금 빠지고 있죠. 그거는 투자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캠펙스. 그러니까 이게 간극이 너무 계속 벌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테크 투자 비중이 아직 그렇게 막 날아간 거 아니죠. 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총 비중 있죠. 네. 나스닥 나누기 S&P 500 하면은 요거 흐린 거 보이세요? 나스닥의 시총 비중. 나스닥의 시총 비중이 S&P 5보다 상당히 높게 올라왔잖아요. 과거보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걱정들을 미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결론은 그러면 얘네들 투자 안 하느냐? 하죠. 이게 20년 전과 달라요. 20년 전에 인터넷 업체들은 조그만 업체들이 부채도 많이 주고 레버리지 많이 하고 돈도 없는 업체들이 그냥 막 마켓셔가 좋다 막 들어온 건데 지금은 탄탄한 놈들 들어왔는데 내가 마켓셔가 40이야. 여기가 60이 가죠. 저희가 60이죠. 기술력이 내가 40이고 여기가 60이야. 그럼 마켓셔가 40, 60이 가는 게 아니고 아니죠. 여긴 10이 되고 90이 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기 위너 때- 테이크스 올. 그래서 예전하고 달리 더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직은 돈이 남기 때문에 잉여현금이 좀 타이트하더라도 가보려고 해서 가는 거야. 근데 주가가 좀 많이 갔어. PER이. 그래서 이런 경고가 나올 때 똥 싸고 이 새끼가 얘기하는 거가 똥 싸면서 얘기해. 싸면서 얘기하는 거야. 똥 싸고 나서. 똥 싸고 나서. 갑자기 계속 얘기하니까 나도 말이 온 것 같아. 진짜.
알겠습니다. 그 의미가 한 75% 된것 같아요. 아하. 알겠습니다. 자, AI 버블론 이렇게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 근데 그러면 버블 아닌 거잖아요. 버블. 아닌 버블. 거죠. 버블 아직 모르지. 아니지. 아직 모르지. 버블 아니죠. 아직은 뭐 버블 아닌 거니까. 다음 주에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이 비스무리한 얘기 나오면 다시 한번 이그나이트 쓰는데 그런 소리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판단하기가 더 힘든 게 AI라는 것 자체가 닷컴 버블, 인터넷 이거의 상업화도 그때 처음 보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네네. 버블인 건 나중에 알았던 거죠. 네네. 근데 그런 것처럼 AI도 지금 우리가 모르는 신문명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는 또 나중에 또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아직 버블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벌고 있고 돈 벌잖아. 캐시플로우가 타이트하다 봤자 큰 기업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2020몇 년 전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데 주가는 많이 갔어. 그게 겁이 나. 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몰라가지고 재균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장 시작 전에 로이터발로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 지분 놀이나 트럼프 보조금을 주고 삼성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 야 이거 깡패 아니여? 너 뭐 하는 놈이냐 진짜. 와 정치인들은 왜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이럴까요? 정말 아이디어 무섭습니다. 뱅크 같아요. 예. 대단한 같은 편도 이렇게 저건 아닌데 하면서 표정이 이제 독하다 진짜 표정이 약간 그런 표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삼성과 TSMC에도 지분 요구할 가능성, 반도체법 지원금을 지분으로 전환할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만큼 그거를 지분으로 받는 가능성을 전환한 걸로 추진한다. 공짜로 준 돈. 그게 왜 공짜냐. 지원금인데 이놈아. 사회적으로 그게 일부라도 회수해야. 이 짠돌이 마인드 좋다. 돈 많다고 허투루 쓰지 않는 진짜. 이 마인드. 돈도 많으신데. 이래야 부자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요 내용인데요. 어쨌든 재균님한테 한번 요 내용을 브리핑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하기 전에 그 트럼프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뭐 나쁘진 않지 않을까.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거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의 이런 액션이 적정선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해요. 제가 아까 전에도 원전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원전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뭐 프랑스, 미국 빼고요. 뭐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랑 손을 잡는다라고 한번 해보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우군을 얻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장 마감되고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들 매도로 전환이 돼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그런 기조 자체가 과거에는 뭐 전 세계 경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른 나라들과 좀 공생하는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뭐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죠. 그리고 뭐 수출세를 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분위기 자체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미국이 이런 국가라고 한다면 전 삼성전자가 미국 쪽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포지션을 어느 정도 나눠가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네. 나쁘지 않지 않을까인데 그 지분을 누구 거를 빼서 어떻게 줘요? 유증을 하라는 얘기야? 그건 봐야겠죠. 뭐 삼성전 줄 수 있는 게 없어. 누굴 걸 뺏어서 뭘 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할 수도 있고 시비 줄 수도 있고 뭐가 됐던 간에 아니 배임이죠. 왜냐면 이재용이 삼성전자 가지고 있어봤자 0.3%도 안 가지고 있어요. 뭘 줘? 이거 47억 불을 우리가 보조금 받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 지금 환율 따지면 그게 지금 시가총액 비슷하니까 한 1.5% 6%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냥 뭐 지금 뭐 줄 수 있지. 만들어 주든 아니면 뭐 블락으로 하든 뭐 하든 자살수도 있으니까 네. 뭐 그 방법이 이슈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이슈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미국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하스티지 잡고 싶은 거지. 아. 대만도 필요는 그렇고. 한데 너네는 어쨌든 남의 나라 기업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 안으로 들어와. 너네가 들어와야 살아. 그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돈 자체보다. 이재용 진짜 머리 빠개지겠다. 아까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 이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뭐 네. 마이크론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미국 쪽이랑 우리가 손을 잡아서 그렇게 나쁠 게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애플이나 테슬라 쪽이랑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죽이려 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원전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도 전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고 그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미국이란 나라와 엮여서 간다면 우리가 물론 처음에는 잃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관세 부과라든지 결국에는 돈을 계속해서 모아가겠다라는 부분이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현지에 공장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일부라도 갖게 된다면 뭐 나쁠 게 없지 않나요? 저한테 물어봐봐요. 나쁠 게 없어요? 네, 동의합니다. 100%. 오? 네. 왜요? 나쁠 게 없어요. 단기적으로 나쁠 거 없어요. 2년, 5년 뒤는 몰라요. 아니 그만큼 입김이 더 세지고 좌지우지되고 이게 좀 되게 비굴한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아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래도 미국이라서 저는 미국이라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노아의 방주 띄워가지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탑승시켜주는 게 지금 좋게 볼 수 있는 되게 거다. 굴욕적인데 아니 뭐 현실이 우크라이나 예. 봐봐요. 힘 없으면 어쩔 수 그죠. 없지 뭐. 그러니까 지금 싸우지 않고 우리가 같이 확실한 편 되는 게 나아. 그죠. 오히려 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는 이거는 파지티브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같은 편으로 봐줘서 방주를 태워주면 괜찮은데 이거는 거의 탈취의 수준에 가까운 요구들을 하니까. 영어로 extortion이지, 갈취지. 갈취. 예. 이제 negotiation이 아니고 extortion인데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포장해서 난 너 편이야 하면서 이번에 가서 그렇게 앵겨야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예전에 여기 영등포 그 막 개발되기 전에 뒷골목에 가면 거기 돼지곱창이랑 소주랑 이렇게 막 미성년자한테 팔고 막 건달들 있고 막 그런 길거리가 있었어요. 저 뒤쪽에. 거기 가면 이제 건달들이 와가지고 10,000원 팔면 한 6-7천 원 가져가는 거야. 네, 그렇지. 그러면은 이 건달들이 날 봐주긴 하지만 거의 갈취 수준이야. 현금으로 받는다고 그때는 세금도 안 낸다고 노상한테 막 6-7천 원씩 10,000원당 뜯으면 이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 전에 기술력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중국에 있는 공장이 있죠. 미국 삼성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중국 공장이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미국의 나쁜 견제를 나중에 받을 수도 있어요. 지네가 주지니까. 근데 지금 당장에는 우리는 올해 내년도 잘 끌고 가야 돼. 어차피 그렇게 아니면 미국한테 당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미끼 아닌 미끼를 줬는데 우리는 덥석 물고 야 1년 잘 버텨보고 트럼프 바뀌는지 2년 뒤에 보고 다시 판단하면 돼요. 근데 삼성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입장인 거죠. 따라야죠. 네. 안 따를 수 할래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하게 뭘 안 해.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명민주 말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네. 네. 아니 이 누나가 시장을 안 보고 오니까. 시장 제가 보고 왔어요. 이거 아까 민트 수급 틀렸는데도 채팅창에 야 닥쳐라. 네가 더 공부해 와야지. 왜 민트는 무조건 옳다. 참 여론이 이렇습니다. 광고를 하나 해볼까요? 분위기 전환용으로. 네. 제가 좋아하는 로버트 빌베리를 다시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요게요, 블루베리보다 4배나 높은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요 뭐라고 할까 주스스러운 거거든요. 요거트 같은 요 병에 들어있는데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네요. 빌베리. 네, 핀란드 슈퍼푸드를 다
베리들을 모아놔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건데 현대홈쇼핑에서 매출 10억 원을 기록을 했답니다. 완판 행렬을 하고 있는 상품인데 저희가 정상가가 이게 조금 비싸더라고요. 얼마예요? 저희가 6 플러스 6 12개를 보내드리는데 거의 10만 원 돈이거든요. 12개에 10만 원? 왜냐면 이게 진짜 좋아. 이게 진짜 좋아. 손바닥만 하잖아. 손바닥은 아니죠. 요거트만 해. 요거트만 하나에 하거든요. 8,000원이구나. 8,000원.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예. 다른 데는 1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와. 근데 저희가 핫딜가로 반 뚝 잘라서 59,9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 이게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 네. 왜냐하면 한 컵에 139알의 빌베리가 껍질과 씨앗까지 다 들어있다고 해요. 요거 하나 먹으면은 한 140알을 한 방에 먹는 거. 진짜. 이야. 여기 쭈루룩 나오고 있죠. 이게 뭐라고? 로버츠베리의 빌베리. 빌베리. 아, 요거를 59,900원에 드린다고. 네. 사실 그러면 공짜네. 공짜지. 사실은? 이 정도면. 트럼프는 다 뜯어가는데 요거는 주고 있어요. 우리는. 와, 이거 사회적 기업이다. 네. 아, 이건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셔서 많이 이거에서 뭘 남아. 보내주세요. 트럼프처럼 장사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뭐 사장님이 판다고 하니까 네. 6 플러스 6 12개에 59,900원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피부에도 좋아. 피부에도 좋아. 장에도 면역력에도 좋아. 면역, 장에도, 면역력에도 좋고. 네. 눈에도 좋잖아. 눈에도 좋고. 예, 뇌에도 좋고. 뇌에도 좋고. 다 좋아. 발톱 잘 주식에도 좋아. 발톱도 많이 자라고 주식에도 좋고. 다 좋아. 일단 드세요. 공짜로 드리잖아. 로버츠 빌베리. 네, 로버츠 베리의. 네. 그리고요. 요건 뭔가요? 그리고 닌자 포터블 블렌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닌자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조금 컸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휴대도 가능한 휴대. 아주 편리한 닌자 포터블 블렌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닌자 너무 유명하잖아요. 미국 4년 연속 판매 1위 블렌더 브랜드이고요. 요거는 중요한 게 무선이에요. 무선이야. 선이 아, 없어도 저렇게 들고 다니는구나. 어. 헬스장이랑 차에도 들고 다니네. 우와, 저렇게 마시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이야. 과일을 먹고 싶었어. 어. 들고 나왔다가 이거 주스로도 먹고 싶네 하면 이제 갈아가지고 바로 어. 이렇게도 먹을 수 있는. 아, 그럼 안에 과일을 담아 갖고 와가지고 뭐 직장 가가지고 갈아서 징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맞아요. 좋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야. 네. 여기에 또 표시가 되나 봐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되면은 풀충전이라고 하네. 여기 뒤에는 이거 충전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 얼마인데? 요게 근데 그 휴대폰 충전기랑 같나 봐요. 그래가지고 충전이 엄청 쉽대. C타입. 네, C타입. 제가 확인할게요. C타입 맞습니다. 맞나요? 맞죠. 예. 그리고 이거 세척도 간편. 세척도 간편해. 네. 이렇게. 이렇게 넣고 물 넣고 세척 버튼 누르면 또 세척이 된다고 이거 이렇게 하니까요. 열면 되는 거야. 요것도 사실 정상가가 10만 원대거든요. 이게 10만 원? 근데 저희는 핫딜가 79,000원. 근데 여기는 78,000원으로 써있네요.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나 가져가도 되나 이거? 가져가도 되지? 안 돼? 안 된대. 네, 예. 죄송합니다. 닌자 블렌더와 로버츠 빌베리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오늘 시장 안 좋았으니까요. 싸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두 분 가지고 오신 자료 한번 볼게요. 예, 재규원님 오늘 뉴스랑 이슈 그리고 섹터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오늘 뭐 장 초반에 너무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뭐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일단 엔터가 오늘 좀 올라오더라고요. 뭐 YG 엔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는데 사실 어제 내용이 좀 있었죠. 뭐 중국의 광전 총국에서 뭐 이제 해외 드라마 방송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컨텐츠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알령이 이제 중국 쪽에서는 그 한알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 자체를 안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이제 TV 방송이라든지 이 컨텐츠 쪽에 대한 유통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고 뭐 조선 원전 방산 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못 올라왔었던 쪽에 대한 관심도 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뭐 관세 무풍지대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 뭐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많이 낙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철강과 알루미늄에서 파생이 되는 산업군까지도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 무풍지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나 업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 초반부터 컨텐츠라든지 엔터 쪽에 대해서도 조금씩 변동성이 나왔고 오늘 사실 장 초반에는 시장에 좋은 게 없었어요. 맞아요. 좋은 게 없어가지고 좀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인 기업들이 좀 있죠. 오른 종목이 5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장 초반에 한 종목이 오르면 10종목 넘게 빠지는 맞죠. 그런 엄청난 하락장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장 초반에는 좋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뭐 올라온 것들이 뭐가 있을까, 강세가 뭐가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이런 우양 같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우양.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기 참 어렵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어쨌든 이 전부 다 컨텐츠, K컬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10월 말에 에이펙에 시진핑이 방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외교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고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계 자체가 악화될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 뭐 가수들 같은 경우도 중국에 넘어가서 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쪽이 있고 관심이 좀 덜한 쪽이 있는데 관심이 덜한 쪽 같은 경우도 주가의 상승 여력은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다방면으로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서 아까 채팅창을 보니까 네. 나라를 팔아먹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삼성전자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 재규님이? 네, 그죠. 그게 표현이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겨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저도 뭐 우리나라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좀 믿게 안 보셨으면 좋겠다. 재규님도 댓글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번호 사태 시즌 2 시작되는 것 같은데. 곧 적응해. 괜찮아. 이게 전임자분이 네. 댓글 보다가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피디님이 내려. 하본부장님. 잘 말을 들어야 돼. 지금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거고 좋게 해석하고 좋게 반응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중국이 견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됐을 경우에 어떤 우리가 구속을 당할 수 있지, 그 장기적인 과제지. 근데 그 장기적인 과제까지 지금 반영할 수는 여유가 없다고. 왜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안 사고 삼성전자 샀을까? 이런 것도 오늘 그것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저 아까 한한령이랑 관세 무풍지대 쪽으로 시선을 옮기자라는 부분에선 동의하세요? 네, 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어 아까 봤는데 2페이지? 2페이지 안 했어. 4페이지 했어요. 4페이지 했지. 2페이지 갑니다. 너무 바쁜 것 같아갖고 그냥 이렇게 이걸로 떼울게요. 좋습니다. 페이지. 야, 읽어보세요. 민트가 네. 관심 주목 종목은 자동차 그리고 EPC, 변압기, 엔터, 제약바이오, 반도체, 삼성전자는 당분간이고 반도체, 소부장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순서는 위부터입니다. 자동차, 현대차 등 북미 경쟁사보다 우리가 경쟁사가 더 우리는 더 낫다. 이런 얘기예요. 수급도 그렇고 오히려 자동차가 지금 오늘 다른 데가 상황이 더 안 좋다. 그렇지. 우리가 더 좋다. 사실 오늘 막 우수수 떨어질 때 유일하게 좀 버틴 게 현대차. 제가 그 제고 드리죠. 자동차 수급이 이상하다고. 그다음에 EPC, 삼성 삼성 E&A, 삼성물산 그거 건설하고 이거 하는 거 있어서 이거는 관계 없어요, 사실은. 이럴 때 내려갈 때 사시면 돼요.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로지 투자의 수혜가 삼성 E&A예요. 말씀드린 거고 변압기 좀 의문이지 많이 빠져서. 근데 어제 기준으로 이제 더 빠졌으면 대부분이 18배 내려갔을 거예요, 피해. 아마 관세 들어가고 아까 뭐 그런 거 철강 하더라도 이 더 빠지면 15배 되거든요. 그럼 저점 분할로 들어가도 됩니다. 엔터 무풍지대 하나 넣어야죠. 뭐 삼성농이니까 하고 저는 노모스 같은 걸 좋아했는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많이 올라가서 차라리 하이브가 나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잘 몰라요. 그냥 한미 아픔이 눈에 들어와서 하는 거고 반도체가 중요한데 반도체 위에 대가리는 그냥 여기 갇힐 것 같아. 65,000원에서 65,000원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 75,000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해줘도 하이닉스는 당분간 6배 이하면 싸고 7배는 쉽지 않다.
6배가 얼마냐? 한 26만 원? 26만 원 정도일 거예요. 그 이하에서는 괜찮다. 근데 그 다음에 28만 몇천 원 가기에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실적 다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럼 소부장은 오늘같이 빠질 때 사면 돼요. 이수페타시스, 한솔케미칼, 솔브레, 유진테크. 이거 좋아하는 순서 아니고 이거는 뭐다고? 시총 순서. 아모텍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MLCC 관련된 거. 작은 주식입니다. 이거 2,000몇 7,000원, 5,000원, 7,000원, 1조, 2조 이렇게. 오케이. 이겁니다. 됐죠? 알겠습니다. 요거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따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재규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사실 두빌 초반에 막 10% 가까이 빠지고 막 이랬을 때도 아침에 여쭤본 게 지금 패닉셀이 나와서 다 하락하고 있다. 다. 변압기, 조선, 방산, 무슨 뭐 저기 원전, 뭐 반도체 다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낙폭 과대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지금 위치가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섹터나 종목이 있을까요? 했더니 아침에 두 분 다 변압기 말씀하셨고 김영일 본부장님 여기에도 변압기가 또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재규원님은 또 낙폭 과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쇼핑 리스트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뭐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조선 원전 방산 쪽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좀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 좀 조선 같은 경우도 아랫꼬리가 좀 달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도 뭐 한미 간의 그런 협력에 관련돼서 모멘텀이 좀 더 만들어진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가 수주에 대한 실적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장 마감되고 나니까 좀 너무 헷갈리거든요. 수급적인 부분이 사실 어제 나온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한수원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철수했다라는 얘기들이 3월 달에도 있었고 2월 달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체코의 원전을 2기를 지금 수주를 했는데 한 기당 13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한 기를 우리가 생산할 때마다 한 기를 수주해서 매출로 만들 때마다 우리가 1조 정도를 미국에 준 그 웨스팅하우스에다가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도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일단 수급적으로 좀 애매해진 부분이 있지만 추후에 어느 정도의 하반 경직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전 원전 쪽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하는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는 기업들 위주로 보신다면 낙폭이 좀 나왔을 때 저는 제약바이오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조선과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도 하반 경직을 좀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네. 최근에 이 원전 쪽이랑 원전이랑 또 다른 섹터였는데 ETF가 하나 출시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과거에 주가 흐름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ETF가 나오면 2차 전지가 꺾였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산 ETF가 나오면 방산주들이 꺾였던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전 ETF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수급적으로 세하다. 꼬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이어질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관관계,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어디 섹터가 어떤 종목이 핫하게 뜬다. 그러면은 이제 우후죽순 관련된 생겨나죠. ETF가 좀 생겨나고 그러면 약간 끝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좀 있고 사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미국 주식이 굉장히 뜨겁게 움직일 때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아지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다루는 채널들이 많아질 때 그때가 이제 또 단기적인 고점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때에는 우리가 살짝 떨어져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3프로에서 서클 2배 ETF 광고했거든요. 네. 어떻게요?
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뭐 장기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주식이란 게 어떻게 한없이 오릅니까? 그럼. 올라갔다 떨어지고 5천 간대잖아요. PBR 10배 만든대잖아요. 맞아요. 믿으세요. 6969만 생각하면 돼. 6969 자꾸 그만 좀 하세요. 그거 좀. 6969. 채팅창에 약간 이상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6969, 알겠습니다. 6969 예, 뭐 이상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못 알아들어서. 자, 그러면은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저는 뭐 전력기기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기 때문에 전력기기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오늘 쭉 보시면은 어제 나온 내용이거든요. 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텐데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된다라는 거죠. 철강과 알루미늄의 그 함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어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 변압기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어제부터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유럽 쪽 매출도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고 네. 미국 내에 공장 현지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아까 전에 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낙폭이 좀 더 나온다면 저는 전자기기 쪽 그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뭐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이나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걸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까지 없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는 열심히 만들 수가 있는데 뭐 송전이나 배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밀림이 나오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느 경제방송의 컨텐츠에서도 하지 않은 질문일 텐데 저니까 하는 겁니다. 뭘까요? 와, 난 진짜 천재 같아. 뭘까? 아니기만 해봐라. 오늘 이걸로 제 요거 출연료 다 하고 갑니다. 자, 미국과 트럼프는요. 네. 핵심 산업이 있어서 먹을 게 있다고 생각이 들면 네. 그거를 자기네들이 홀랑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항상 보여왔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알래스카 LNG, 반도체, AI 뭐 다 그래요. 근데 유독 변압기랑 전력 설비는 그렇게 모두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이게 진입 장벽이 높지도 않은데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전력 설비를 그렇게 잘하고 앞으로도 이게 늘어나고 수익성이 늘어나고 PER을 높게 줘도 괜찮은데 왜 미국이 이걸 홀라당 가져가려고 안 할까? 요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 재규님. 일단 뭐 그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꽤나 나오는 산업이긴 해요. 고마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 전선 쪽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술력이 분명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뛰어난 것은 맞는데 반도체나 원전이나 조선과 비교해 봤을 때 메리트가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변압기 지금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제가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지만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요. 그 사이클 자체가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주가름이 좋은 거고 근데 이 사이클이 만약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시장에서 뜨겁게 수요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아하. 수요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를 본다면 조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변압기 쪽이나 전력기기 쪽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덜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변압기 전력 설비 또 말씀하시는 거는 앞으로 다가올 산업이지만 또 그 사이클이 지나면은 또 다른 전략과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같은 질문. 네,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일단 마진이 폭발적이진 않습니다. 이게 40% 50%는 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의외로 인건비나 사람들의 스킬도 필요해요. 그다음에 부품이나 철강이나 이런 것들 모아서 하는 것이 서플라이가 귀찮아요. 사이클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HDD 일렉트릭이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거 지나면서 이게 AI 연결된 거기 때문에 약간 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아니다. 마켓 사이즈가 성장을 고성장하더라도 절대 레벨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시가총 해보세요. 다 합쳐봤자 사실 시가총액이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딴 거에서 높지는 않거든요. 예, 워낙 우리가 많이 얘기해서 엄청난 거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은 자동차나 다른 거 2차 전지예요.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눈에는 안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노가다다라고 하시네요. 노가다다. 알겠습니다. 예, 뿜뿜파파님께서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알았잖아. 솔직히 형도 몰랐잖아. 맞잖아. 그래, 맞아. 알았어? 솔직히 이렇게 자세하게 몰랐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맞아, 총대했습니다. 맞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하나 더 있으면은 소화하고
아니면은 저는 김장현 이제 본부장님? 뉴스가 없습니다. 네. 그럼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갖다가 두 분의 오늘 한마디로 마무리하죠. LNF, JYP, 삼양식품 LNF, JYP, 삼양식. 아니면 리포트 중에서 제목이 한국의 세 가지 화살.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재규님? JYP, 삼양식품, LNF, 한국의 세 가지 화살. 뭐 똑똑하네. 그걸 다 외웠어. 한국의 세 가지 화살은 저도 좀 읽어봤는데 이거 보셨어요? 근데 전 JYP가 제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JYP 네. 좋습니다. 무풍지대로 갑니다. JYP. 김 반도체 아저씨가 전해주는 엔터 이야기. 그러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비웃지 마. 안 비웃어요. 제가 전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공부 더럽게 많이 했어. JYP 오늘 총 뽀개기 정리 들어갑니다. 예. 페이지 19페이지. 19페이지. 맞죠? 네. 네네. 일단 가장 큰 동력이 스트레이 키즈하고 네. 데이 6. 데이식스. 우리 작가님 그 저기 여기 들어있는 그 사람이 데이 6 중에 데이식스 예뻤어. 어떻게 알았어? 알죠. 저 노래방 애창곡인데. 유명해. 핵심은 얘네 유명한 노래. 난 처음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 투어 한다는 건데 이 실적은요 MD 때문에 잘 나왔어요. 자회사 그 실적 이름 그 회사가 블루 게러지, 거라지 뭐 그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고 중요한 건 이번 달 8월 30일 날 이게 데이식스가 이 밴드거든요. 밴드 최초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단독 공연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의미가 있다 그러고 그리고 얘네들이 벌써 오래됐더라고요. 10년 됐어요. 그래서 9월 5일에는 The Decade라는 걸 발매하고 월드투어 간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말씀드린 건 스트레이키즈 하기 전에 우리 캐대원 여기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트와이스가 들어갔다면서요. 근데 얘네들이 360도 개방형 월드 투어를 한답니다. 360도 아시죠? 하지 않고 중간에 있고 사람들이 옆에 다 들어서 하는 거. 그거 아마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뭐 장비들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이거 한다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그 캐대원 때문에 이 순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작년 데뷔했을 때 이게 2,500만 명이니까 YOY 150%나 증가됐다고 합니다. 트와이스 스포티파이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따뜻한 등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JYP는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군이 이 파이프라인에 있는 군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가지고 하반기에는 본격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이키즈 말고도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넥스G 들어봤어요? 얘는 신인이잖아요. 일본 애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거 싫어요. 근데 일본 마켓이 중요하거든. 얘네한테는. 그다음 킥플립은 알아요? 킥플립 알죠? 이거 저기 킥플립. 그거 하는 거 남성 7인자인데 이거는 내가 들어봤거든. 네. 좀 진짜요? 특이하더라고. 이 힙합인. 한 소절 해주실 수 있어요? 그건 못하고. 음악을 가장 좋아하는데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어쨌든 제가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에너지 리포트를 봤어. 네. 에너지 리포트 제가 잘하는 거. 요거 정리 딱 깨끗하게 돼 있네요. 10만 5천 원이 24배, 9만 5천 원이 28배, 뭐 쭉쭉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곱하기 0.8 정도 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살 것 같아요. 오늘 얼마지 JYP가? 몰라. JYP 오늘 79,400원인데 그럼 먹을 가치가 별로 없는데? 아이씨 어떡하지? 좀 더 써. 0.9까지 하자. 기분 좋으니까. 9만 원. 그렇게 그냥 막 가시면 어떡해요? 아니 다른 섹터가 잘 안 갈 때는 90%까지 가는 거고. 근데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여장수 융이 마음이니까. 10% 나면은 네. 프라피틱이 나오는데 우리 HT&D 일렉트릭 같은 변압기나 방산도 언제 걸리는지 아세요? 네. 목표 주가 10% 안에 딱 들어갔을 때 10에서 5%다 내려갔어. 그러니까 약간 룸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JYP도 괜찮고 하이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그 포트에서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는 갖고 가시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는 JYP도 JYP인데 결국은 관세 무풍지대 쪽으로 좀 영향을 덜 받는 쪽으로 찾아보자는 이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반도체 아저씨가 경제부총리보다 2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공부해야지. 어디 나와가지고 PBR을 모르고. 그쵸? 맞잖아요. 아유, 코리아 왜 안 오르냐? 디스카운트 요인 뭐냐? 그거 뭐라 그런 줄 알아? 그 북한. 남북관계. 남북관계. 남북관계 때문에 주가가 안 간대. 자, 그러면 광고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7,000분 이상 남아 계신데요.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어디서 밥 주는 데도 없고 뭐 무료 배식소 갈 수도 없고
누가 공짜 밥이라도 줬으면 좋겠고 줬으면 좋겠다. 주식은 잘 안 되고 네. 이 니즈를 한 번에 맞춰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밥보다 투자 하나, 3프로TV와 하나증권이 시청자 질문을 모집하는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궁금한 산업 트렌드, 나만을 위한 포트폴리오 이런 질문을 저희 그 링크를 통해서 해주시면 이 3프로TV가 그걸 선정해서 하나증권이 선정을 해서 밥보다 투자 하나 11시 프로그램에 그걸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만약에 소개하시는데 당첨이 된다면 여러분께 점심을 맛있는 거를 또 보내드립니다. 너무 좋다. 매주 하루에 한 사연씩 소개를 하니까 네. 매주 5분께 점심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률이 높죠. 일주일에 5번이니까. 그러네.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저기 뭐냐 더보기 링크에 있거든요. 더보기 링크. 그리고 더보기 실시간 댓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실시간 댓글과 아, 더보기 링크. 실시간에 11시에 들어오셔서 네. 채팅을 치셔도 되고요. 더보기 링크에다가 사연을 올리셔도 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야, 투자 고민도 해결해, 밥도 먹을 수 있어. 너무 좋네.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사회적 기업이라고. NGO 단체야 사실 여기는. 네. 예. 저희 출연료도 지금 한 4년째 동결입니다. 저희도 사실 자원봉사자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두 분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한마디? 네. 페이지 35페이지. 죄송합니다, PD님. 네, 35페이지. 35. 요것만 하고 갈게요. 예. 달쓸. 달달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까지는 쓸개를 맛보고 내일부터 좋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달쓸 끝. 알겠습니다. 달쓸. 예, 저녁 드시면서 한번 달쓸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뒤에 프로그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떨어졌지만 화이팅 하시고 전략을 잘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